됩니다. 우선 이제 벡터의 성분이라는 게 뭔지 배울 건데 그 성분이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평면 벡터에서의 그 단위 벡터라는 걸 먼저 배우는데 우리가 이미 단위 벡터는 뭔지 배웠어요. 단위 벡터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크기가 1짜리 벡터를 갖다가 단위 벡터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때 좌표 평면에서 시점을 5로 원점 5로 고정을 했을 때 시점을 원점 5로 고정을 했을 때 그때 x축에 있는 1,0을 1,0의 위치 벡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E1 0,1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E2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두 단위 벡터를 좀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뭐 E1, E2라고 쓰기도 하고 종종 이걸 E1, E2보다는 얘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다 해가지고 뭐 EX, EY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자, E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그냥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도입이 되는 게 0,2하고 1,0의 좌표 평면에서의 각각의 좌표축에 있는 크기가 1짜리 단위 벡터를 먼저 약속을 좀 합니다. E1, E2 벡터로 이렇게. 얘를 잡아 놓으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평면 벡터,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갖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단위 벡터인 E1, E2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점입니다. A가 있어요. 그럼 A의 위치 벡터는 뭐가 돼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실제 좌표가 뭐 5,4였다고 쳐요. 좌표가. 그러면 우리는 저 위치 벡터인 벡터 A를 단위 벡터 E1과 E2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 A 벡터라는 거, 라지 A의 위치 벡터인 벡터 A를 갖다가 우리는 벡터의 덧셈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의 삼각형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둘을 더해서. 그죠? 그때 우리는 그러면 이 가로 방향의 얘는 뭐가 되냐? 가로 방향의 얘는 여기가 얼마겠어요? 좌표가 5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0,1까지의 요 단위 벡터를 갖다가 E1이라고 하기로 했거든. 그럼 벡터의 실수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요 가로 방향의 빨간색 벡터는 뭐가 되냐? 5, 2, 1이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보시면 요 파란색, 다시 말하면은 얘인데 얘는 여기에 좌표가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 E2를 갖다가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얘는 4, E2 벡터 E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결국에 벡터 A라는 거 라지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X축과 Y축 방향의 두 단위 벡터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5, 2원에다가 더하기 4, 2,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은 내가 숫자로 예시를 들었지만 임의의 점 A, 뭐 A1, A2라고 해보시면 이 점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여기만 A1, A2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임의의 점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좌표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의 위치 벡터를 요 두 단위 벡터로 다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항상 점 하나에 대한 위치 벡터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때 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 E1의 개수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 E2의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얘랑 똑같은 의미로 벡터 A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좌표처럼 요렇게 쓰기 A1, A2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좌표처럼 좌표가 아닙니다. 좌표가 아니고 요 위에 있는 표기법을 똑같이 바꾼 것 뿐이에요. 간소화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르는 것도 얘가 좌표가 아니고 얘를 갖다가 앞에 있는 A1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 벡터 A를 나타낼 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곱한 실수배거든요. 요거를 이 벡터의 X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Y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론은 잘 보니까 뭐예요 선생님? A의 좌표가 A1, A2래며 근데 그러면 그놈의 위치 벡터 A 벡터 A의 성분으로 나타내면 A1, A2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아니, 좌표랑 벡터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분이랑? 똑같아 보이지. 실질적으로 표기법은 동일한 표기법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는 좌표, 얘는 벡터의 성분. 그리고 표기법도 약간 다른 게 보시면 여러분이 좌표는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2,3 근데 이제 위치 벡터에서의 성분은 벡터 A는 2,3 이렇게 씁니다. 는이 없죠? 는이 있죠? 표기법이 달라요. 표기법도 엄밀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성분 이렇게 부른다 이름. 우리가 이걸 이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자, 만약에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를 둘이 더하래. 그럼 화살표로 그리면 이거였거든. 근데 우리 이제 이거를 성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건 첫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벡터라는 그 양은 크기와 방향이 다 있다 이건데 방향은 화살표 방향, 크기는 선분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시점으로 할 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방향은 결국엔 여기가 시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라는 건 일종의 요놈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벡터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 기울기와 연관이 좀 있을 거고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바로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선분의 길이 아닙니까?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선분의 길이 피타고라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그 벡터를 갖다가 조금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덧셈뺄셈도 쉬워지고요. 얘랑 얘 둘이 벡터 더하라고 해봐요. 이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두 벡터 더하라고 해요. 야, 두 벡터 더해 뭐야 그러면? 이거요. 이랬어야 됐거든. 근데 예를 들어 얘를 갖다가 성분으로 나타내 버리시면 여기를 갖다 시점 5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위치를 갖다가 좌표를 갖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 5 여기를 뭐 4라고 하시면은 둘이 더하면 뭐야? 성분이 5,4짜리 벡터요.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거죠. 자, 네. 근데 이거 그러면 기울기를 그냥 A1분의 A2로 해서 실제로 원래 기울기가 A1분의 A2죠. 원래 기울기가 x2 마이너스 그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좌표로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암묵적으로 다 시점이 5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울기는 혹시 벡터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의 기울기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벡터에는 크기랑 방향이 있는 건데 그 방향을 갖다가 우리는 마치 그 벡터가 그려진 화살표에서의 이놈의 기울기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겠다. 아니 우리가 벡터가 같냐 다르냐 예를 들어 방향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같은 거야 방향이? 아니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성분이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놈의 위치 벡터에 대한 성분이 있어. 얘가 예를 들어 4,2야. 얘가 2,1이야. 그럼 방향이 같은 거냐? 같은 거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는 어차피 뒤에 계속 할 거고. 자, 우리는 이제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를 배워서 그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벡터는 어쨌든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그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냐? 어쨌든 벡터의 크기는 앞에서 배운 표기법으로 절대값으로 쓰기로 했고요. 어떻게 돼요? 선분의 길이 아닙니까? 선분의 길이니까 피타 돌리면 뭐예요? A1제곱 더하기 A2제곱의 루트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루트에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미적분 말미에 가서 이 얘기가 다시 나와. 근데 미적분에서는 이제 벡터를 갖다가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오픈 마인드야.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거든. 근데 그나마 벡터를 배우신 분들은 왜 크기를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과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실 때 얘를 갖다가 왜 루트에다가 뭘 제곱을 왜 하냐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벡터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성분이 주어진 벡터의 크기 구하는 공식. 아니요, 거기도 더 뒤요. 맨 뒤. 네, 맨 뒤. 그래서 그렇다. 자, 됐죠? 성분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봤습니다. 이거 쭉 보시면 되겠고 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는 두 벡터가 같다, 다르다. 두 벡터가 같다는 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두 벡터가 같다는 건 앞에서 배운 대로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되니까 결국엔 성분끼리 같아야 돼요. 끝. 자, 벡터의 성분을 알 때 그럼 벡터끼리의 연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벡터의 연산, 두 벡터 A랑 B가 있는데 성분을 알아요. 그럼 더하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X 성분끼리 더하시고 Y 성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빼기 어떻게 하면 되냐? 성분끼리 빼시면 돼요. 실수배 어떻게 하면 되냐? 각각의 성분에다가 실수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이 훨씬 편해진다 이거죠. 편해지냐? 자, 모르겠네. 그지? 자, 좌표 평면상에서 평면 벡터 AB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AB를 갖다가 앞에서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성분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성분의 연산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결국에 얘는 뭐예요? 위치 벡터로 쓰면은 벡터 AB는 OB 빼기 OA 아니냐. 그죠? 근데 OA의 성분이 뭐야? 이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얘는 좌표. OA의 성분은 B1, B2 그대로 가겠죠. 빼기 A1, A2 그대로 가겠죠. 빼면 당연히 이거죠. 그죠? 그리고 선분의 길이, 벡터의 크기는 니네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두 점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매번 뭐 이렇게 거쳐갈 건 아니고, 자, 보시면은,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 AB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 A의 좌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5라고 하고, B의 좌표를 갖다가 6,1이라고 합니다. 벡터 AB의 성분을 나타내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방금 저 중간 과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성분을 나타내면 X 성분은 뺄셈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밖으로 가셔야 되겠죠? 밖으로. 그래서 B에서 A 걸로 성분을 빼시면 되죠. 이게 성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요 벡터랑 똑같은 이 AB 벡터와 똑같은 성분이 4,-4라는 거는 4,-4 얘라는 거죠.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성분을 이용해서 기존에 앞에서 배웠던 평행 이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아무튼 평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한쪽에다가 K배한 게 같다, 실수배한 게 같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한 거야. 한쪽에다가 실수배한 게 같은데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성분끼리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K배한 거랑 둘이 같으면 되고,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지금 0벡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얘네들의 K배한 게 같다는 거는 성분끼리의 비율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성분끼리의 비율.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유리식 파트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벡터의 평행에서 중요한 건 오히려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건 이제 성분 익숙해지면 별거 없어요.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벡터가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하면은 같다. 이 생각만 가져가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는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 벡터 A가 3,2짜리고요. B가 4,1짜리인데 2x-a 저거에 x의 성분을 구하래요. 방정식 풀면 돼요. 잘 보세요. 2x-2a는 x 플러스 a-3b니까 이항하시면 x는
마이너스 3a 빼기 3b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a의 성분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3b는 더하기로 합시다. 마이너스 3b면은 더하기로 합시다. 더하기로 하시면은 마이너스 3을 그대로 곱하시면 마이너스 12,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벡터의 연산 또 더하시면 성분끼리 하시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 완전 좋아요. 밑에 있는 것도 하시면 되죠. 정리하시면 3a, 2a, a예요. 마이너스 6b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3c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c. 그럼 a는 2, 마이너스 5짜리고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 32 마이너스 4, 2, 8이고 마이너스 c는 그대로 마이너스 4, 1이고 x 성분끼리 연산하시면은 마 10에다가 더하니까 마 6이고 y 성분끼리 연산하시면 3에서 뭐 2. 단순 계산 아닙니까? 뭐 집중 안 해서 그래 너는. 자 6번에 A, B, C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을 만족할 때 K랑 L 값 구하래요. C는 A에다가 K 배한 거 마이너스 2K, K고요. 더하기 B에다가 L 배한 거 3L, 4L인데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3L, K 더하기 4L인데 이게 벡터 C랑 같다는 건 성분끼리 같다. 중학교 때 연방 푸시듯이 풀면 되겠죠. 되게 쉽습니다 실제로. 자 7번에 좌표 평면에서 세 점에 대해서 A, B랑 CD 벡터가 같다는데 좌표 D를 구하라는 건데 이건 솔직히 벡터 몰라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게 뭐예요? 벡터 A, B랑 벡터 CD가 같다는 거는 둘이 방향이 같다, 크기가 같다 이거거든요. 그럼 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게 A, B, CD가 뭐다? 평사라 그랬어요. AB 벡터랑 지금 CD 벡터가 둘이 같다는 거는 평행 이동해서 포개어진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면 결국엔 A, B, CD는 아니고 여기서는 A, B, D, C 평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D의 좌표 구하려는 건 고일꼴로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성분으로 나타내시면 이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A, B 벡터는 B에서 A 거 빼시면 돼요. 밖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CD 벡터는 D의 벡터 몰라요. D의 성분을 몰라요. 그냥 A, B라고 하시면은 D에서 C 거 빼시니까 A 더하기 2, B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평행 조건. 벡터 A 더하기 KB랑 C-A가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하면은 같다. 그래서 얘부터 계산하시면 A는 4,4고 더하기 KB 2K-K 2K, 계산하시게 되면은 2K 더하기 4,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나오고 자, C-A는 C에서 A 빼시게 되면은 바로 마이너스 5,1 나와요. 그럼 얘가 어쨌든 실수배, 둘이 평행하다, 실수배해서 같다는 거니까 얘는 둘 다 뭐 변수라 그냥 아까 했던 뭐 모르시겠으면 여기다가 T배 해가지고 같다고 식을 세우시던가 아니면 둘이 실수배해서 같다, 비율이 같다는 거니까 얘 X 성분의 B랑 Y 성분의 B가 같다. 이 정도 그냥씩 세우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기하 교과가 주로 고2, 고3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연산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식 세우는 거는 안 되는 건 집중 안 해서 그래요. 넘어가서 9번 세점 ABC에 대해서 점 P가 다음을 만족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자취,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PA, PB, PC 벡터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해석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오늘도 배운 건데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PA, PB, PC 벡터의 합입니다. 뭐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약간 무게중심 필이 나죠? 근데 필이 나면 무게중심 뭐 해야 돼요? 얘를
그래서 3으로 나눠 양변을.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좌변은 이제 뭐가 되냐? 절대값 이제 무게중심이 만들어졌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약속을 하시면은 좌변은 뭐가 돼요? 벡터 PG가 되겠죠. 요게 2. 이렇게 바뀐다고요. 양변 3으로 나눠주면. P의 자취를 구하려는 겁니다. G는 뭔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G 무게중심의 좌표 뭐예요? 더해서 3분의 1 마일 콤마 4에 우리가 이제 고1 때부터 자방을 좀 배운 자취방정식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뭐 배워도 아나. 자취방정식 어떻게 구해? 원 같은 마지막 게 아니고 자취를 물어보는 점을 갖다가 x, y라고 둔다. 그리고 관계식을 찾는다. PG 벡터가 뭐야 성분이? 이제 평면 벡터 성분 나타내기 하는 이게 이제 잘 보면 어차피 이게 뭐야 벡터를 배우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평면 좌표처럼 막 풀리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PG 벡터의 성분이 뭐예요 지금? PG 벡터의 성분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빼요. 뭐예요? 마일 빼기 x예요? 4 빼기 y예요? 이게 이 벡터의 성분이거든? 근데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성분의 제곱제곱의 합이라고. 양변 제곱하면 뭐야? 4야. 이거 뭐야? 원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또 보시면 야, G라는 점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1,4가. 근데 P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얘는 벡터의 크기니까 얘는 뭐야? 그냥 선분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G에서부터 길이가 이만큼 떨어진 자취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 뭐야 당연히. 원이죠. 반지름 2짜리. 그죠? 이게 니네가 2단원 끝에 배우는 벡터 방정식이야. 저게 이제 벡터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사파이죠. 오히려 여기서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러분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얘를 3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거죠. 네? 오케이가 필요하네. 그럼 나도 K. 나도 K 같은 소리 하네. 아까 전에 선암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식들이 있었거든. 그 저기 저 쌍곡선 그런 데서. 자, 봐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식을 보면 이제 우리는 위치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뭘 하고 싶냐? PA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야. 뭐 하고 싶어져? 2로 나누고 싶어져. 2로 나눠 버리시고 대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서브로 타셔야 돼요. 안 쓰는 애들이 많은데 2로 나누고 A, B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약속을 하면은 좌변은 뭐가 돼? 그러면 PM이 되죠. PM. 벡터 PM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P는 그럼? 원이죠. 반지름 얼마짜리? 5. 그죠? 5. 이렇게 좀 나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왜? 위치 벡터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얘를 2로 나누면 왜? 중점의 위치 벡터가 좀 보이거든? 중점의 위치 벡터가. 안 보이지? 집중 타이 진짜. 118번 보세요. 118번 이런 거. 여기 5A, 5B, 5C 더한 거의 크기를 구하래요. 장난해? 그냥 물음이 그냥 이거죠, 물음이. 물음이 이건 거죠. 이거 구하라는 거죠. 뭐 하고 싶어져요? 3으로 나누고 싶은데 아까랑 이제까지 다른 게 이제까지 등식인데 얘는 등식이 아니잖아요. 3으로 나누고 싶으면 나눠. 오케이. 대신 나눴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준식이 유지가 되죠.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뭐라고 써야 되겠어? 얘를? 여기를? 5G라고 해야지. 5G. 근데 항상 이런 걸 잡으실 때 그래서 내가 권장하는 게 G는 뭐 암묵적으로 무게중심이긴 한데 적어도 3으로 나누고 삼각형 ABC의 이제 무게중심을 G라고 잡자. 이런 건 우리끼리 이제 암묵적으로 문제 풀 때 해놓으셔야지 안 헷갈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 3
OG.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벡터의 원점에서 원점 5에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그거의 3배한 거를 구하려는 거예요. 3배한 거를.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졌는데 뭐 답을 다 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정삼각형 여러분 중학교 지식이죠. 정삼각형은 무게중심하고 내심하고 뭐 외심하고 뭐 수심하고 이런 거 다 같아요. 예?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그때 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지 원점에서 여기 지금 구하라는 건데 원점에서 여기.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에서 이게 중심의 좌표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천천히 따면 되죠. 표준형으로 해서. 뭐예요? 2, 마삼이에요? 좌표 2, 마삼 아니에요? 무죄예요 지금. 그죠? 뭐 실력을 무슨 실력을 업해요? 그죠? 업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좀 할 줄 아시면 좋겠다. 해석 능력을 좀 키우시면 좋겠고, 저기 123쪽 가셔서 개념을 익히기 봅시다. 해보세요.